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바로 결산 정리 사항 갑니다. 저는 3초 쉬었어요. 자, 바로 합니다. 결산. 자동 결산과 수동 결산이 있는데 수동이 먼저죠. 수동을 먼저 하고 자동 결산을 하죠. 자동 결산 끝나면 전표 추가. 이때 자동에는 기대감 대법, 기대감 태법이 있죠. 기억력 감퇴법이 아니라 기대감퇴법이 있어요. 기대감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전표 추가 F3번인가 F3 전표 추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기에 문제가 몇 개 나왔나 뭐 나왔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나중에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다 풀 수 있다, 다 맞출 수 있다, 이 정도로 연습을 해 두셔야 되겠지요. 자, 거래처 태명의 대여한 5천, 대여금이죠. 회수일 2025년. 이 문제가 지금 23년이죠. 지금 이 문제가 23년인데 25년이면 장기란 얘기죠. 장기 대여금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연이자 6%고 기간 경과분 이자를 계상하다. 장부에 적어주는 게 계상이죠. 이자는 월할 계산하고 매년 3월 달에 받기로. 그러니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데 받는 날짜가 3월이에요. 근데 오늘은 12월이 결산정리사항은 12월 31일이죠. 아, 물론 수동이구나. 참 수동이죠. 12월 31일이죠. 그럼 돈은 내년 3월 달이나 돼야 받는데 언제 이번에 빌려줬구나. 올해. 그럼 4월 1일부터 이번 4월 1일부터 오늘 12월 31일까지는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했죠. 내년 4월에 받으니까 내년 3월 말에 받으니까 받지는 못했어. 그러나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다. 그래서 실제로 받지는 못했지만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적어주고 받았으면 현금인데 못 받았으니까 미수죠. 미수. 못 받았다. 미수. 나중에 받을 거 미수 수익이죠. 계산해야죠. 5천만 원 곱하기 6%. 5천만 원 곱하기 6%. 그리고 4월부터 12월까지 9달 12분의 9 이렇게 되죠. 그래서 5천만 원에 6%면 5, 6, 30,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3천만 원인가? 이제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에 4분의 3. 300만 원에 4분의 3이니까 225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 결산은 매입 매출 전표 필요 없고 이제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 12월 31일자에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 다 지워버려야지. 다 지워버리겠어. 이렇게 하고 자, 어느 면부터 하든 상관없습니다. 대변의 이자 수익부터 적고 225만 원. 그리고 차변에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이죠. 미수금이 아니라 미수 수익입니다. 끝. 미수 수익에는 거래처 걸 필요 없죠. 거래처 걸 필요 없습니다. 미수금에는 걸어야 되지만 자, 발생주의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되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 돈 받지는 않았어도 수익으로 적어주는 게 발생주의. 근데 보통 비용은 발생주의라고 하고 수익은 실현주의라고 하죠. 실현주의. 이번 연도에 실현된 거죠. 기간이 경과됐으니까 실현주의. 자, 여기 봅시다. 제조공장 500번대라는 힌트겠죠. 창고 임차기간이 23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 1년치고요. 임차료가 360만 원이야. 1년치가. 그리고 전액 현금 지급하고 비용 처리했다. 결산정리분계해라. 이 문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즉 4월 1일이죠. 그럼 4월 1일 날 지급했을 때 차변에 500번대의 임차료로 분계한 겁니다. 금액을 360만 원을 분계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자 4월부터 12월이니까 기간은 아까 위에 거랑 똑같네. 여기도 4월부터잖아요. 9달 그러니까 9달은 단기분. 근데 이 중에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9개월 9달은 단기분이에요. 단기분이니까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지. 손익계산서에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근데 나머지 4개월 3개월인가? 빼기를 못하네. 3개월은 나머지 3개월은 단기분이 아니라 차기분이죠. 차기분은 재무상태표 FP 재무상태표에 성급비용으로 적어야죠. 성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적어야죠. 그래서 임차료 중에 내년도에 해당되는 거 차기분이죠. 차기분을 빼주고 차변에 성급비용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산이죠. 이 금액은 어떻게 된 거예요? 360만 원이 1년 12달치 1년 12달 중에 이번 연도 거 다 9달치는 그냥 비용으로 쓰면 되고 나머지 3달 12분의 3이죠. 그래서 3, 3은 9, 90만 원이 된 겁니다. 90만 원이. 자, 이것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입력하고 볼게요. 그럼 대변의 임차료부터. 중요한 건 500번대죠. 500번대 임차료 금액이 90만 원 써주고 그 차변의 성급비용.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만약에 문제가 여기서 이거를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거를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이랬다면
이때 머릿속에 분계가 핑핑핑핑 돌아야 됩니다. 돌아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답이 뚜다닥 보여야 돼. 그럼 4월 1일 날 차변에 선급 비용을 적었던 거겠죠. 차변에 선급비 만 단위로 360만 원 이렇게 했던 거겠지. 그리고 12월 31일 되면 아까랑 반대죠. 선급으로 되어 있지만 9달은 지나갔어. 그럼 지나간 만큼은 선급이 아니니까 선급 비용을 없애줘야 됩니다. 대변으로 선급 비용 중에 270만 원 없애주고 차변에 지나간 만큼은 500번대 임차료 500번대의 임차료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계도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딱 나와야 돼. 머릿속에 팽팽 이 답이 보여야 됩니다. 머릿속에 뚜렷하게 답이 보여야지 저게 뭐야 이씨 이러고 있으면 이론하고 실기 강의를 몇 번이고 더 듣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건 비용처리법이죠. 요 비용처리법과 요 자산처리법 둘 다 뭐가 나오든지 나는 다 맞춰버리겠어. 다 할 수 있어. 어떻게 나와랄까? 아무렇게나 나와도 다 맞출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는 회계 1급으로 끝이 아니에요. 나머지 세무 2급 올라가도 이거 또 나오고 세무 1급 나와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2분계가 될지 2분계가 될지 둘 다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파이팅! 아셨죠? 하나도 모르겠어 씨. 그럼 빨리 이론 강의실 오세요. 이론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아셨죠? 3개 하나 더 있죠. 그러고 보니까 다 수동밖에 없네. 여기도 수동이죠, 그죠? 이것도 수동, 이것도 수동. 다 수동이야. 에이, 자동이 없었나? 이것도 자동. 수동이네. 단기가 시세 차이,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아까 앞에도 있었는데, 그죠? 시장성 있는 유가 증권, 단기 매매 증권. 근데 7,500에 취득했는데 공정가치가 7,300으로 줄었네. 손해봤네. 손실 비용이죠. 비용은 차변, 평가손실. 그리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자산감소 차변에 평가손실 비용 발생. 이것도 수동입니다. 수동으로 그냥 어느 뭐부터 쓰든 상관없어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200만원. 그리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끝이에요. 할 것도 없네. 그럼 이럴 때 자동 결산이 없잖아요. 그럼 간혹 물어보는 분들이 있죠. 이때 여기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시험 볼 때는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여기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 아니요 그럴게요. 없잖아요 시험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 대손이나 감가나 뭐 할 게 있으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올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진짜 실무라면 당연히 무조건 해야지.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고 그 다음은 이 원손이제 마감해야 됩니다. 진짜 실무라면 마감해야 되는데 시험 볼 때는 자동 결산 항목이 없으면 할 필요 없어요. 이걸로 끝이야. 그럼 나가면 돼요. 끝.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부주회. 전산회계 1급 2급에서는 장부주회 문제가 시험에 항상 나옵니다. 3개 나오나? 그죠? 19점 9점 3문제 나오죠. 자 먼저 상반기 판매비와 관리비의 급여 발생액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익이 얼마냐. 양수 플러스 값으로만 기록해라. 마이너스 하지 말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포인트 가장 많은 가장 적은 가장 많은 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모르는 분들은 실기 강의 들으러 오세요. 실기 강의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요런 거 나올 때는 이건 총계정원장이다. 가장 많은 가장 적은 이런 거 나오면 총계정원장을 봐라. 왜냐하면 자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면 총계정원장 이 근처에 있죠. 총계정원장 들어가서 자 문제가 상반기 중 1월에서 6월이니까 0101에서 0630까지 그리고 개정 과목이 급여잖아요. 급여가 800번대 1번 801입니다. 모르는 분은 F2번 눌러서 급여라고 쳐가지고 급여 800번대 나와라 여기 있네. 이렇게 찾아야 돼. 깝깝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외워요. 그리고 뒤에도 그럼 801을 치면 깔끔한데 귀찮으면 저같이 귀차니즘 있는 사람은 그냥 엔터 쳐버려. 그냥 엔터 치면 급여만 떠요. 어차피 여기 급여만 뜹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거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물론 깔끔하게 800일 이렇게 치면 급여만 보이죠. 그죠? 어쨌든 1월부터 6월 중에 가장 많은 달과 적은 달 차이인데 가장 많은 달은 840.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맞아. 이 데이터가 진짜가 아니죠. 그런 거 근데 똑같네. 840하고 540 두 개밖에 없어. 뭐 이러냐? 840하고 540 두 개밖에 없어. 이거는 제가 예전에 105회 때 문제인가 아니면 108회 문제인가 어쨌든 전 기출 문제 놓고 바꾼 거예요. 어쨌든 여기 이런 걸 보면 돼요. 여기선 다행히 840하고 540이 보이니까 어떤 걸 봐도 일단 모르겠어요. 840에서 540을 뺀 게 300만 원이 답이래요.
어디를 보느냐. 총계정원장 보면 되는데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아니면 12월까지 그냥 열어도 되지 뭐. 12월 31일까지 열어놓고 해도 됩니다. 어차피 물어본 게 1월부터 6월까지다.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연중 그러면 11월 달에 엄청 많네. 엄청 많고 12월 달은 9월은 120밖에 안 되네. 가장 큰, 가장 적은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됐고 이번에는 1천이네. 1천 여기는 제가 백데이터를 다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못 만들었어요. 일단 어디서 보는지만 확인합시다. 1천에 대한 제품 매출액이 3월 대비 4월에 얼마냐 감소했느냐. 감소했느냐. 여기도 음수 마이너스 기록하지 마라. 자 그러면 이거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처 명입니다. 포인트가 거래처 명이에요. 아까는 포인트가 가장 많은 이런 글자고 여기는 포인트가 거래처 명. 거래처라는 글자가 나오거나 거래처 어쩌고저쩌고 거래처라는 글자가 나오거나 거래처 명이 나올 때는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 1천. 여기 1천은 없을 건데. 일단 거래처 원장을 보시면 여기 거래처 원장 보시면 기간이 3월 대비 4월이네. 그럼 3월 0301, 0331 해놓고 제품 매출은 404인데 모르는 사람 F2번 눌러야죠. 그리고 거래처가 1천인데 1천이 없을 거야.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내가 오일뱅크로 할게요. 그냥 할게요. 그냥 오일뱅크로 딱 했을 때 다 나온 거 오일뱅크는 여기도 있긴 있는데 잠깐만요. 오일로 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 보이는 게 1001이네. 다시 여기 F2번 눌러서 10 밑에 걸로 할게요. 10 밑에 걸로 1001로 할게요. 그럼 밑에도 1001 139번 요걸로 할게요. 그럼 요것만 보고 여기 잔액이 얼마냐? 1100이에요. 1100이 잔액을 확인해야 돼. 잔액이 1100이고 만약에 이제 4월로 바꿔 이제 4월 0401 0430 다 바꿔서 그대로 검색하면은 1270 이렇게 되죠. 물론 이 문제 답은 아니에요. 이런 걸 보란 얘기지. 여기를 보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 봐서 3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다음에 제품 매출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대변 매출액이구나. 잔액이 아니네. 잔액이 아니라 매출액. 죄송해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잔액을 보는 게 아니라 대변을 봐야지. 매출액은 대변이잖아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봐야 돼. 죄송해요. 잔액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봐야 돼. 이걸 제품 매출이 수익이니까 대변을 봐야 되는 거죠. 대변을 봐야 돼요. 큰일 날 뻔했네. 대변 학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보는지는 정해져 있고 월만 바꾸면 되죠. 월만. 3월달하고 4월달을 딱 바꿔. 3월달하고 4월달을 딱 바꿔요. 자 이렇게. 아니 월별로 나온 건 없을래나?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해도 되겠네. 총계정원장으로 다시 가보자. 일단 답은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요. 총계정원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다시 가서 여기서 그냥 1월부터 6월로 할게요. 그냥 0101에서 뭐 3월 4월만 깔끔하게 그래. 0301 그 다음 0430 이렇게 해서 제품 매출 404 제품 매출 404 이러면 여기 대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거래처명이구나. 거래처명이 안 뜨는구나. 거래처명이 없네. 이건 안 되겠네. 죄송해요. 이건 안 되네. 거래처 원장을 봐야 돼. 거래처 원장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래처명이 나올 때는 거래처 원장을 봐라. 그리고 기간을 3월달하고 4월달 입력을 바꿔서 제품 매출하고 대변에 있는 금액을 봐라. 제가 아까 잔액 보고 했죠. 그러니까 잔액이 얼마 늘었냐 줄었냐가 아니라 매출액인데 제가 한글을 잘 못 띄워가지고 한글을 그냥 혼자 해가지고 이해하세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 잔액이 아닙니다. 잔액을 보는 게 아니라 대변을 보는 거. 만약에 제품 매출액이 아니라 잔액을 물어봤다면 아까 잔액을 보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일기 예정 때 1월에서 3월에 서산 상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 매수와 공급가액이 얼마냐. 여기서 키워드는 요거죠. 세금계산서 발행 매수. 이 매수라든가 건수 이런 게 나오는 건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합계표를 봅시다. 이건 없겠죠. 또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여기 부가가치로 가서 그러고 보니까 신고서는 안 나왔네.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갑니다. 합계표로 가서 아까 일기 예정이었죠. 0103 0103이고 그리고 여기 매출 쪽하고 매입 쪽이었는데 아까 뭐랬지? 서산상사에 발행했으니까 내가 매출한 거지. 매출한 거 여기죠. 그리고 조회를 해보면 매출 이쪽이고요. 그리고 매입은 이쪽입니다. 그죠? 매입하고 매출 쪽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거래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거래처 중에 서산상사 여기는 없을게요. 아마 없을게요. 없어요. 어쨌든 여기 매수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매수 이런 거 써있는데 답은 어쨌든 이렇게 보고 찾으시고, 어디 가면은 이 매수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 매수를 클릭하면 이렇게 오름차순 딱 정렬이 되거든요. 이렇게 가장 많은 거래처가 어디냐 물어볼 때도 여기입니다. 가장 많은. 그래서 세금계산 사개표를 보고 매출이냐 매입이냐 확인한 다음에 이거 매수가 몇 장인지 거래처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게 또 있죠. 비슷한 게 여기 또 있죠. 계산사학계표, 세금계산사학계표 있고, 다른 거 안 나오는구나. 부가세 신고서는 이번엔 안 나왔네요. 그죠? 자, 없네. 됐죠? 그래서 기간 1월, 3월 조회해가지고, 여기 이제 몇 매였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데이터는 안 맞아요. 진짜 시험 백데이터가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자,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별 문제 없죠. 이 백데이터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뭐 잘못 나왔거나 답이 뭐 이상하거나 없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의 신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의 신청을 받아주고, 그리고 이의 신청에 따라 답이 뭐 인용이다, 복수 정답 내지는 답을 바꾸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하나 두 개 있을까 말까거든요. 그 보통은 그냥 그대로 이 가답안 나온 대로 정답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확정 답안이 아마도 이번 달 21일쯤 2주쯤 후에 나와요. 시험 보고 2주쯤 후에. 그러니까 그때 되면 확정 답안이 뜨겠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문제 잘못 냈다 또는 답이 두 개다 뭐 이렇게 주장할 만한 게 사실 안 보여요. 마지막은 백데이터가 모르니까, 백데이터가 잘못됐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백데이터 이상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이의 신청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틀렸다면 일단 이의 신청해야죠. 그죠? 근데 그러지 말고 틀린 건 인정하면 돼요. 내가 이건 잘못해서 공부 안 해서 틀렸다 이렇게 인정하고, 빨리 이제 내일부터, 오늘까지 쉬고 내일부터 그냥 세무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배울 게 있었다. 그럼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어디선가 또 뵙겠습니다. 이론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기출문제 이론 들으시고, 기출문제 벌써 어제 들으시오 하는 분들은 이걸로 해서 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 109회였죠? 마치도록 하고요. 또 나중에 또 어디선가 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